어느 마을에 장사로 크게 부를 쌓아 마을에서도 제일 큰 상단을 이끄는 김복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김복만을 마을에서 가장 큰 상단을 가지고 있다 하여 대방 어른이라 불렀다. 김복만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영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명한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영옥이는 아버지 김복만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애기씨, 그리 뛰어다니시는 걸 대방 어른께서 보시면 쇳내가 또 야단을 맞잖아요. 이제 그만 방으로 들어가셔야지요. 글 공부도 하셔야 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장난만 치세요. 유모가 날 잡으면 내가 들어갈게. 어서 날 잡아봐. 유모인 덕이어멈을 영옥이가 약올리며 놀고 있을 때 아비 김복만과 그 밑에서 일하는 덕만행수가 처음 보는 사내아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영호가 어찌 여자애가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는 게야? 그를 깨치긴 한 것이야. 너 때문에 이 아비가 아주 속이 탄다, 속이 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소녀도 이제 제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 석자는 쓸 수 있어요.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고작 이름 쓸 수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어머, 아버지 설마 제 나이도 모르고 계셨어요? 소녀의 나이는 10살이에요. 내가 지금 네 나이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아버지가 제 나이를 모르셔서 물으시는 줄 알았어요. 어차피 여자로 태어났는데 제가 공부를 해서 무엇한다고 자꾸 공부하라 하시는 거예요. 양반님네 아가씨들도 이 이상 공부는 하지 않을 텐데요. 아이고, 내가 이 상담 물려받을 아들 자식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렇게 골머리 썩을 일은 없을 텐데. 내가 아들 하나 더 못 낳은 것이 한이구나, 한이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사수완 좋은 사내를 꼭 남편으로 맞이해서 아버지 걱정거리 다 없애드릴게요. 어렵게 모은 재물을 다른 놈에게 다 넘겨줄 심산이냐? 그게 싫으시면 새 장가라도 가셔서 더 늦기 전에 제 동생을 낳아주시면 되겠네요. 새 장가라니? 내 엄이 떠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야? 그게 싫으시면 양자를 들이시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데려온 그 녀석도 제법 똘똘해 보이는데 그냥 그 녀석을 양자로 삼지 그러세요. 영호가 진정 왜 이러는 것이냐? 내 어미를 하늘로 떠나 보내고 나서부터 도대체 왜 이리 변한 것이야? 김복만의 말을 들은 영옥이는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더니 아비 김복만을 노려보듯 바라보며 말했다. 변하다니요. 저는 원래 이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제게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딸의 태도에 화가 난 김복만은 함께 온 사내아이를 마당에 던지듯 내팽개치고 나서 입을 열었다. 아비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꾸나. 김복만은 넘어져 있는 사내아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놈 이름이 뭐냐? 아니지, 이제 이름 따윈 필요 없겠구나. 오늘부터 너는 그냥 봉이라고 부르겠다. 김복만은 다시 딸 영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영호가 잘 들어라. 이 녀석은 앞으로 너를 대신에 매를 맞을 것이다.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매를 맞을 것이고 내가 나에게 말대꾸하여도 역시 매를 맞을 것이야. 내가 하는 모든 잘못은 다 이 녀석에게 매질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찌 저 대신 그 사내 아이를 때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놈은 제 아비의 빚 때문에 노비 신세가 된 녀석이다. 그러니 매를 때리든 죽이든 그건 내 소관이야. 제 잘못은 저한테 벌하시면 되잖아요. 그 녀석을 빌미로 저를 어찌해 볼 생각은 마세요. 영옥이는 그렇게 화를 내며 말하고는 뒤돌아 안채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아비 김복만은 더욱더 화가 난 듯 바닥에 넘어져 있는 봉이에게 발길질을 했다. 그리고는 딸 영옥이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덕이 어멈과 덕만이 자네는 내 말을 이 집안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앞으로 영옥이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봉이 이 녀석을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때리라고 말이야. 행여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녀석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거라고도 말하게.
예, 대방어른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봉이는 영옥이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영옥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면 덕이어멈이 봉이를 불러다 세워놓고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다. 그리고 영옥이가 몰래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다른 하인들이 봉이를 마당에 내팽개치고는 사정없이 때렸다. 하지만 영옥이는 봉이가 자신을 대신하여 매를 맞든 피를 흘리든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옥이가 글 공부를 가르치던 선비에게 글 공부는 선비님이나 많이 하라며 조롱하는 말을 했다. 그러자 선비가 화를 내며 회초리를 들었다. 선비는 봉이의 다리에 살갗이 찢어져 피가 맺힐 정도로 매질을 했다. 영옥이는 선비가 봉이를 때리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방을 나가버렸다. 그날 저녁해가 지고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든 시간에 영옥이는 안채를 몰래 빠져나와 행랑채로 향했다. 잠시 후 행랑채에 도착한 영옥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고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울다 지쳐 잠이 든 봉이가 있었다. 어찌하여 배웠다는 선비가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때릴 수가 있는 거야. 봉이야, 일어나봐. 영옥이 봉이를 깨우자 봉이가 매우 놀라며 말했다. 네가, 아니, 아씨가 왜 이곳에 있어요? 어서 가세요. 괜찮니? 많이 아프지? 봉이는 어리둥절했다. 자신의 방에 와 있는 영옥을 보고 놀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태 자신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던 영옥이 다정한 목소리로 자신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영옥이는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봉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약을 발라. 상처가 더 빨리 아물 거야. 약을 건네는 영옥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씨, 이놈은 괜찮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사람들에게 걸리면 더 큰 일이 날 것입니다. 더 이상 맞으면 이놈은 더는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할 거예요. 봉이는 다른 사람에게 들켜 또 매를 맞을까 겁이 났다. 그래, 무섭겠지. 나 때문에 달포도 넘게 매를 맞았으니. 봉아,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아버지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하실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네가 매 맞지 않게 할게. 그럼 나는 이만 가볼 테니 그 약은 꼭 바르고 자도록 해. 예. 영옥이 방을 나가자 봉이는 약통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저 계집이 천덕꾸러기의 망나니인 줄만 알았는데 저런 면이 있었네. 지금 보니 얼굴도 이쁘게 생긴 것 같고.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가진 곳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는 김복만의 여식이잖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지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아마 저 계집이 여기 온 것도 나를 더 매맞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걸 거야. 그날 이후 영옥이는 아비 김복만이 바라던 대로 글 공부를 하고 셈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를 맞던 봉이는 이제는 맞는 날보다 맞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영옥이는 봉이가 매를 맞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 공부하는 담을 쌓고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던 영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의 대부분을 방 안에서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봉이는 그런 영옥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봉이야, 오늘은 내가 배운 것을 같이 공부해보자. 아씨, 왜 자꾸 저한테 배우신 걸 가르치려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잔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만 하기 싫은 걸 할 수는 없잖아. 너 안 맞게 하려고 이러고 있으니 너도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불평을 늘어놓으며 봉이가 영옥을 빤히 바라보자 영옥의 두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붉게 물들었다. 잔말 말고 어서 너도 공부해. 영옥과 봉이는 함께 공부를 하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청나라 말은 너무 어려워. 더 이상 성과가 나지 않아. 저는 청나라 말이 너무 재미납니다. 그래, 너 잘났다. 청나라 말은 네가 나보다 나을지 몰라도 셈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할걸? 영옥과 봉이는 서로 학문으로 경쟁하며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영옥과 봉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를 하며 함께 지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정자에 앉아 봉이와 함께 공부하던 영옥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봉아, 너는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씨에게는 어릴 적부터 동무인 소란이가 있잖아요. 그래, 소란이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지. 그런데 너는 소란이와는 조금은 달라. 친구인 것 같으면서도 오라버니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지켜줘야 할 동생 같아. 그럼 제가 아씨를 누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씨께서 저를 오라버니 같다고도 하셨으니 그냥 누이라 불러드려야겠어요. 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인물됨이나 성품이 훨씬 좋다는 걸 너도 이미 인정했잖아. 그러니 기왕 부를 거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누님이라 부르는 게 마땅하지. 아씨야말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씨보다 학식이나 소양이 월등하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아씨를 누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더 순리에 맞지요. 영옥과 봉이는 농이 섞인 말들을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환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던 영옥이의 얼굴에 순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봉아, 나는 말이야. 사실 아버지를 아직도 원망하고 있어. 아버지는 재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몸져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셨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니? 혹여나 어머니의 병이 아버지 자신에게 옮겨지기라도 하면 돈을 벌러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주인 어른께서 그런 말을 아씨에게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부상 아재들과 먼 길을 떠나신다고 해서 떠나시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달라고 청을 드리러 아버지에게 갔었어. 그때 아버지와 덕만 아재가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내가 밖에서 우연히 들었어. 그 대화 소리를 듣고 나는 결국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아버지가 보부상 아재들과 떠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다 돌아가시고 말았어. 주인 어른은 아씨 어머니께서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실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위로하려 하지 마. 난 재물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싫을 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반항을 했던 건데 그냥 별 볼 일 없이 끝났지. 저 때문이죠? 지금이라도 아씨 분이 풀릴 때까지 원하는 대로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제는 제법 맷집도 좋아졌고 맞는 데에는 이골도 나서 저는 다시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없어. 예전에 네가 맞는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은 편했겠니? 내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도 아닌데 나 대신 다른 이가 매 맞는 모습을 보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 앞으로 나는 결코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을 거야. 영옥이 허탈한 목소리로 말하자 봉이는 문득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이는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놈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뭔데? 덤이에요. 덤이라니. 무슨 이름이 그래? 그러게요. 저를 팔아먹은 제 아비라는 사람이 부인을 얻었더니 덤으로 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덤이라고 지었다네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모가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식인데. 제 부모님은 저를 귀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몰래 도망을 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덤이라는 이름보다 사실 저는 노비가 되어 새로 생긴 이봉이라는 이름이 더 좋네요. 아비의 노름비 때문에 아시댁에 팔려와 노비가 되었을 때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노름빚에 팔려와 노비까지 됐는데 잘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을에서 제일 큰 상단으로 끌려가게 됐으니 이제 더는 밥을 굶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끼니도 제때 못 먹고 살았던 거야? 그때는 어렸는데. 끼니라니요. 산에서 나무 뿌리 캐먹으며 살았는걸요. 봉이는 어릴 적 고생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는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봉이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아씨, 기운 차리시고 힘을 내세요. 저 같은 놈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잖아요. 봉이의 말을 들은 영옥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애써 밝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네. 둘 다 어머니가 없고 무관심한 아버지만 있으니 말이야. 봉아, 우리 이렇게 하자. 아버지가 네 이름을 봉이라 대충 지으셨지만 너의 이름 한자는 받들 봉자로 하자.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고 하잖아. 앞으로 너는 자유롭게 세상을 다니며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받들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아씨, 노비가 뜻이 있는 이름을 쓰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아비의 노름비 때문에 네가 우리 집 노비가 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네가 언젠가 돈을 벌어서 그 빚을 다 갚으면 그때는 너나 나나 똑같은 평민 신분이잖아. 저 같은 게 아씨랑 신분이 같다니요. 지체 높은 양반님네들도 주인 어른에게는 함부로 대하시지 않던걸요. 그런 대단하신 분의 따님인 아씨와 제가 신분이 같다니 말도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재물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신분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는 풀죽을 만들어 드셨을 만큼 가난했었다고 하셨어. 하지만 아씨, 제가 무슨 수로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다른 곳에 팔려가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네가 갚지 못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너를 꼭 빼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아버지도 자식은 나 하나뿐이니 내가 가업을 이어받으면 너를 꼭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그때는 우리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동무가 될 수 있어. 아씨 말씀만 들어도 전 감사할 따름이네요. 그 후로도 영옥과 봉이는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속내를 털어놓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옥과 봉이는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영옥이와 봉이의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다 큰 영옥이가 봉이 녀석이랑 저리 항상 붙어 다니네. 저러다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런데 대방어른은 왜 가만히 놔두시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대방어른이 재물 말고는 어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실 분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라고는 영옥이 하나뿐이지 않은가? 이건 자네만 알고 있게. 사실은 영옥이와 봉이가 진즉부터 정분이 난 사이라는군. 그게 진짜인가? 대방어른은 자기 딸도 돈이 된다면 팔 사람인데 대방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만. 재물밖에 모르는 대방어른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둘을 맺어주는 것도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대방어른이 순순히 그리 해줄 리가 없지. 이 사람아, 그건 당연하지. 영옥이와 봉이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결국 아비 김봉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어디서 이런 해괴망측한 소문들이 도는 거야? 봉이가 온 뒤로 영옥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잘 배우는 듯해서 그냥 두고 보고 있었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다니면 이런 소문이 나는 건 뻔한데 말이야. 지금 당장 봉이 이놈부터 영옥이 옆에서 떨어뜨려 놓던가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지. 다시는 영옥이 곁에 얼씬도 못하게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덕만행수 있는가? 예, 대방어른. 봉이 그놈을 당장 창고로 보내고 일을 시키도록 하게. 그리고 봉이 그놈을 팔아버릴 것이니 살 사람도 알아봐 주게나.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옥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몇 년을 옆에서 함께 있었는데요. 사실 나도 그게 걱정이기는 하네. 하지만 그렇다고 다 큰 처녀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데 가만히 둘 수도 없지 않은가. 영옥이에게는 내가 말할 테니 자네는 우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봉이 녀석도 이제는 제법 사내티가 나던데 그놈을 팔면 그놈 빚보다 세곱절 이상은 거뜬히 받을 수 있을 게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방을 나온 덕만행수가 마당 한켠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사람들이 그리 수군거리는데 대방어른 귀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
봉이가 오고 나서는 영옥이 얼굴도 많이 밝아졌는데 참 안 됐네. 그때 덕만행수의 뒤에서 대청마루를 청소하고 있던 덕이 어멈이 덕만행수의 혼잣말을 듣고는 눈이 크게 떠졌다. 그날 밤 덕이 어멈이 영옥이가 거처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애기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유모 왜 그러는데? 봉이를 팔아넘긴다네요. 뭐? 누가 그런 소리래? 덕만행수가 대방어른 방에서 나와 혼자 중얼거리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봉이를 왜? 사람들이 애기씨랑 봉이가 정분이 났다고 수군거리는 걸 모르셨어요? 봉이랑 내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기씨, 진정 봉이를 사내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담 다행이네요. 아씨가 봉이한테 마음이 있었으면 봉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 애기씨도 이제 엄연한 여인으로 보이니 그런 소문이 도는 거 아니겠어요? 유모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어. 애기씨, 봉이가 떠나도 괜찮으신 거지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하셔야 해요. 그래야 봉이가 살 수 있어요. 봉이랑 떨어지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봉이를 계속 내 옆에 둘 수는 없다는 건 잘 알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쉬도록 해. 덕이 어멈이 방을 나가고 영옥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나와 봉이가 정분이 났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니. 봉이와 내가 연인 사이로 보이나?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봉이가 팔려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영옥은 한참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봉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영옥이를 찾아왔다. 저는 오늘부터 창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는 아씨 옆에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하긴 너도 이제 힘쓰는 일을 할 때도 되긴 했지. 영옥이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다. 이제는 제가 아씨 옆에 있을 수 없으니 너무 멀리 나가시거나 하지는 마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창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이제는 너도 밥값은 하겠구나. 봉이는 영옥이의 차가운 말투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이후 영옥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는 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봉이는 창고 일이 끝나면 매일 밤 영옥이의 처소로 향했고 그녀의 방이 보이는 마당 한켠에 서서 불이 켜진 영옥이의 방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그리고 영옥이의 방에 불이 꺼지면 그제서야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 덕이 어멈이 조반상을 들고 영옥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애기씨, 왜 이리 얼굴이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어제 늦게까지 책을 보느라 잠을 자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리고 한양에서 소란이가 왔다고 해서 만나러 나갈 거야. 그러니 준비 좀 해줘. 차라리 집으로 오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애기씨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오랜만에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랬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밖에 오래 계시진 마세요. 영옥이는 어릴 적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했다가 해가 넘어갈 때쯤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이가 아비 김복만을 찾아갔다. 네가 먼저 이 아비를 찾아오는 날도 있구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아버지, 해는 이미 동쪽에서 떴는걸요. 김복만의 말에 재치 있게 대답하는 영옥을 보며 아비 김복만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이 아비를 찾은 것이야? 봉이 때문에 왔어요. 봉이라는 이름을 듣자 김복만의 얼굴은 차갑게 바뀌었다. 봉이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들을 필요도 없겠구나. 아버지가 꼭 들어주셔야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제가 장사치로 하는 첫거래란 말이에요. 영옥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들리자 김복만은 의아해하며 영옥이에게 물었다. 장사라니 무슨 소리냐? 봉이 때문에 왔다고 하지 않았니? 봉이를 저한테 주세요.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너에게 달라니? 몇 년을 제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제가 봉이를 가리켰으니 봉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죠. 마침 봉이를 좋은 값에 넘길 상대가 생겼어요. 거래에도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녕 봉이를 팔 생각인 거냐? 혹시 안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을 듯한데 아깝네요. 영옥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시 한번 물으마. 너와 몇 년을 같이 보낸 봉이를 진짜로 팔아도 너는 괜찮은 것이야? 저를 대신에 매를 맞은 봉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온정을 베풀긴 했지만 저는 봉이를 해진 버선 버리듯 내버릴 수 있어요. 몇 년을 제 옆에 두면서 공짜 밥을 먹여줬는데 저 대신 매 몇 대 맞은 건 그것으로 다 갚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 그런 녀석에게 연연하겠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럼 너는 봉이를 누구에게 판다는 것이냐? 제 어릴 적 동무 소란이를 기억하시지요? 그 소란이에게 보낼 생각이에요. 그 아이라면 한양에서 비단 장사로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하는 최간의 여식이 아니냐? 예, 아버지. 소란이가 어제 조부모님을 뵈러 왔다고 하기에 제가 만나고 왔어요. 근데 왜 하필 소란이네 집에 팔려고 하는 것이냐? 소란이 늦둥이 동생이 예전에 저처럼 엄청난 말썽쟁이래요. 소란이가 제게 열을 내며 하소연을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제게 하셨던 묘책을 알려주었지요. 그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 번뜩하고 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도 맞아본 놈이 잘 맞는다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봉이를 소란이에게 팔면 비싸게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아니 이건 빼고요. 뭐 아무튼 좋은 일 아니겠어요. 옳거니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하더니 어찌 이리 좋은 생각을 한 것이냐? 너를 걱정한 내가 한심할 뿐이구나. 역시 영옥이 너는 이 김봉만의 딸이 확실하구나. 어디 내 마음대로 해보거라. 봉이의 몸값은 내 첫거래를 이 아비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모두 주마. 아버지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게요. 영옥이 나가자 김복만은 혼자 희죽희죽 웃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영옥이가 언제 저렇게 큰 거야? 역시 날 닮아 셈이 빠르고 사람에게도 정을 쉽게 주지 않는구나. 역시 내가 자식을 아주 잘 키웠어. 이 상단도 영옥이라면 분명히 잘 이끌 수 있을 게야.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영옥이는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영옥이 봉이와 덕만행수를 함께 불렀다. 아재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우리 영옥이 부탁이라면 이 아재가 뭐든 들어줘야지. 이 일은 제가 이 상단의 후계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영옥이 단호하게 말하자 덕만행수가 자세를 고쳐잡고는 말했다. 어떤 일이든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덕만행수와 함께 불려온 봉이는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봉이의 몸값을 치른 이가 있으니 봉이는 짐을 싸서 한양으로 보내야 해요. 아재가 봉이를 한양까지 데려다 주고 오세요. 영옥의 말을 들은 봉이와 덕만행수의 두 눈은 크게 떠지고 쩍 벌어진 입은 다물 줄을 몰랐다. 봉이 너도 잘 가거라. 아씨,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니? 네가 들은 그대로야. 운 좋게도 내 동무 소란이가 너를 데려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소란이네 가서도 네가 제일 잘했던 일을 하도록 해. 소란이가 대우는 섭섭하지 않게 해줄 거야. 영옥의 말을 들은 봉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더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 그만 돌아가서 준비를 해주세요.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 출발 전에 잠시 들러 인사만 드리면 될 듯하네요. 저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한 것으로 치지요. 알겠습니다.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봉이는 얼마 있지도 않은 짐을 싸며 혼자 화를 냈다. 아씨를 마음에 품고도 그저 옆에 있을 수 있다면 평생 노비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어.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덕만행수와 봉이는 한양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다. 그러나 봉이가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도 영옥은 물론 상단의 그 어느 누구도 봉이를 배웅하는 이는 없었다. 길을 떠난 덕만행수와 봉이는 하루를 꼬박 걸어 소란이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이 녀석이 봉이라는 녀석입니다. 어릴 적에 한 동네에 살아서 몇 번 본 적이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행수님, 조심히 가세요. 봉아, 말 잘 듣고 잘 살아라. 덕만행수가 돌아가고 소란이 봉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했다. 당신이군요? 제가 아씨라 부르면 될까요? 제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처할 방을 준비해 두었으니 일단 들어가 쉬도록 하세요. 소란이를 따라 도착한 방은 행랑채가 아닌 별채에 마련된 사랑방이었다. 그 방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봉이는 매우 놀라 말했다. 아씨, 남는 방이 없는 건가요? 저는 다른 일꾼들하고 방을 같이 써도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오늘 이 방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방이에요. 그러니 배불리 먹고 편히 쉬도록 하세요. 밥을 다 먹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소란이 떠나고 봉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이곳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대우를 해주는 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일꾼이 아니라 노비로 팔려온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 봉이는 노비로 팔려온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이유를 몰라 몹시 혼란스러웠다. 에이, 나도 모르겠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일단 먹고 생각하자. 봉이는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어 치웠다. 얼마 후 상이 치워지고 소란이 다시 봉이가 있는 방으로 찾아왔다. 감사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먹어본 잔치상 같았습니다. 배불리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네요.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도 신신당부해서요. 신신당부요? 누가 했는데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영옥이지요. 뭐라고요? 영호가 씨가 일이 해달라 하신 거예요? 네, 영옥이가 제게 돈을 주며 꼭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 했어요. 소란의 말을 들은 봉이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심장은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소란은 자신의 말을 듣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봉이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놀랐나요? 영옥이가 당신을 아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게 눈길 한 번 준 적 없고 제가 떠나는 오늘 아침에도 잘 가라는 인사도 하지 않았는걸요. 소란이가 재미난 듯 웃으며 말을 했다. 영옥이가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모르고 있었군요. 이것만은 말해야겠네요. 영옥이가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꾸민 일이랍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내를 위해 이런 일을 꾸미다니 영옥이가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 서신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 가시면 됩니다. 어디든 가라니요? 저는 이곳에 팔려온 것이 아닌가요? 소란은 한숨을 크게 한번 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저는 제 동무의 부탁을 받고 오늘 하루 당신에게 쉴 곳과 밥을 챙겨 주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그 서신을 읽고 영옥이에게 돌아갈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 당신 목숨뿐 아니라 영옥이도 편히 살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럼 편히 쉬었다. 잘 가세요. 소란이 떠나고 봉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옥의 서신을 읽어 내려갔다. 봉이는 영옥의 서신을 읽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멍한 표정으로 밤을 지새운 봉이는 날이 밝으려 하자 길을 떠나기 위해 방을 나왔다. 방 앞에는 소란이 보찜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 쉬었다 갑니다. 소란이 들고 있던 보찜을 건네며 말을 했다. 아마 돈과 옷이 들어있을 거예요. 영옥이가 신경 써서 준비한 것이니 들고 가세요. 봉이는 보찜을 건네받으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하려 안간힘을 썼다. 제가 웃으며 갔다고 말해주세요. 뛸 듯이 좋아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영호가 씨가 혹여나 전한 말이 없었냐 물으시면 배 안 골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꼭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전해주세요. 애써 웃으며 말하던 봉이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하고는 소란이에게 인사하고 길을 떠났다. 하루 전 봉이가 영옥의 집을 떠나던 날, 영옥이는 행여나 들킬까 먼 발치에서 몰래 떠나는 봉이를 보고 있었다. 봉이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자 영옥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그래, 다 잘 된 거야. 봉이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나도 어엿한 장사꾼이 되면 먼 훗날 봉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겐 너무나도 소중했던 봉아. 부디 잘 가. 영옥이와 봉이는 그렇게 이별을 했다. 훗날 영옥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상단의 주인으로 이름을 떨치며 살았다. 그리고 봉이는 청나라로 넘어가 자유롭게 살았다고 한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